37.6도까지 올랐고 양구 36.8도, 춘천 36.3도, 홍천 35.9도, 철원 35.7도, 인제 35.1도를 기록했습니다. 영서 지역의 폭염경보는 지난 19일부터 열흘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원도에는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가 현재까지 32명으로 집계됐고 34개 농가에서 닭 4,100마리와 돼지 2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어제 강원도에서 61명이 확진된 가운데 오늘도 현재까지 확진자 60명이 발생해 강원도 하루 확진자 역대 최다 기록을 일주일도 안 돼 다시 경신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원주에서 27명, 강릉에서 22명이 확진되면서 확산세가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춘천에서는 어제 8명에 이어 오늘 자가격리 중이었던 2명과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2명 등 모두 4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홍천에서는 수도권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이 확진됐고 철원에서는 확진자가 이용한 PC방을 다녀간 주민 1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강원도에서는 지난 22일 역대 가장 많은 62명이 확진됐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춘천과 철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영업이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합니다. 또 유흥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은 오후 10시 이후 아예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인제와 양구, 홍천, 화천은 2단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조치는 다음 달 8일까지 전국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소비가 급감한 화천 애호박이 산지 폐기되고 있다는 본방송 보도 이후 전국에서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천군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이틀 동안 112톤의 주문이 들어와 애호박이 품절됐습니다. 8kg 한 상자 판매 가격은 6,000원으로 농민들은 추가 폐기 없이 판매가 이루어지자 소비 회복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최대한 신속히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오늘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코로나19 이후 학교 급식실 노동 강도 증가에 따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차 배식을 하고 방역과 위생 업무까지 추가돼 조리 횟수와 노동 시간이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교 급식의 1인당 평균 식수 인원은 145명 정도로 공공기관의 2배에서 3배에 이르고 있다며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인력 충원 등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6.25 전시자 유해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방부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따르면 최근 유해 발굴 감식단이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 실적을 늘리기 위해 전사자 유해를 조작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한 제보자는 강원도 전방 지역에서 발견된 아군 유품 탄피를 채취했다가 유해가 발굴되면 근처에 흩뿌려 마치 국군 전사자 유해처럼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감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제1호 지시사항으로 교통사고 다발구역 개선 대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일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에서 84살 주민이 차에 치여 숨진 장소는 최근 3년간 3건의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원경찰청에 요구했습니다. 강원대학교 DMZ 헬프센터는 오늘 춘천 캠퍼스 60주년 기념관에서 제2회 DMZ와 접경지역의 날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국방개혁 2.0과 코로나19,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DMZ와 접경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DMZ 평화공원 프로젝트와 평화관광의 과제, 금강산 가는 길 복원 등 다양한 주제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춘천시가 오늘 춘천은 커피 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춘천 커피 도시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커피 도시 페스타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주관으로 9월 3일부터 19일까지 애니메이션 박물관 일원과 춘천 시내 카페에서 펼쳐집니다. 춘천시는 구봉산과 서면 호숫길 등 카페가 성업 중이고 9월 중순 사막산 로프웨이가 개장하는 만큼 커피를 통해 지역 경제를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잇따른 고발에 대해 구태적인 정치 공세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시내버스 감사 청구와 관용 차량 관련 고발 등이 있었지만 기각과 무혐의로 끝났다며 고발 정치 중단을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춘천시 의원들은 이재수 시장이 수도시설을 관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고 단수 사태 때 지인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가 있다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철원 지역 농가에서 일하기 위해 베트남 계절 근로자 43명이 어제 입국해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철원군에 따르면 베트남 계절 근로자 43명은 오늘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자가 격리를 마치는 다음 달 9일부터 농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로부터 계절 근로자 139명을 배정받은 철원군은 나머지 근로자 96명을 고용하기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로 수출 호기를 맞은 의료 바이오 제품으로 온라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오늘 글로벌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바이텍메드와 국가별 전문 바이어 130명을 영상으로 초청해 백신 항체 형성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중화항체 진단 키트 신제품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강원도는 초음파 미용 장비와 심혈관 질환 진단 키트 등 의료기기 업체의 신제품 발표회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여름방학 기간에도 운영되는 학교 기숙사의 방역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방학 중 방과 후 학교 수업이나 전공 심화 동아리 운영 등의 이유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춘천기계공고와 강원생활과학고 등 9개 학교입니다. 도교육청은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보호자나 방문자의 기숙사 출입 제한을 권고하는 등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5번째 올림픽 도전은 끝났지만 진종우는 은퇴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10m 공기권총에서 충격의 예선 탈락으로 할 말을 잃었던 진종우.